3D 그래픽에 필요한 수준에서 기저변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간의 좌표를 주고 싶을 때 원점을 정하고 기준이 되는 벡터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벡터들을 기저라고 하죠. 그런데 원점과 기저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같은 공간에 여러 개의 좌표가 공존하게 됩니다. 좌상단에 분할하면은 캐릭터 시점을 표현한 겁니다. 캐릭터가 독자적인 좌표를 가져야겠죠. 회전하는 구와 타입파이터 역시 나름의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메인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 좌표를 다른 좌표계의 좌표로 바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우리가 다루게 될 기저변환이고 행렬로 표현됩니다. 행렬의 곱셈을 할 줄 알고 역행렬이 뭔지 알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다룰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산은 컴퓨터가 대신 해줄 테니 각 행렬의 역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행렬을 왼쪽에 곱할지 오른쪽에 곱할지만 알면 되죠. 왼쪽 오른쪽과 관련해서 표기법 하나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런데 함수의 합성 순서는 반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행렬은 함수의 일종이고 행렬 곱셈은 함수의 합성에 해당됩니다. 함수 표기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교 학부과정 교재에서는 벡터를 열벡터로 표현하고 행렬의 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의 불일치가 불편하면 글을 쓰는 방향으로 합성을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X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이렉트X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되죠. 이러한 표기법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할 것과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 나오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교과서의 관례를 따를 거고 변환 행렬을 왼쪽으로 곱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로 다루게 될 것은 회전 변환인데 XYZ축 회전 변환으로 다른 모든 걸 설명할 겁니다. 모든 오브젝트는 위치와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 4 곱하기 4 행렬을 가집니다. 여기서는 당분간 평행이동은 무시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3 곱하기 3 행렬에 집중하겠습니다. 캐릭터 행렬입니다. 캐릭터 행렬의 각 열은 자기 공간의 기저를 차례로 표현합니다. 현재는 외부 기저와 일치하니 단위 행렬일 겁니다. 외부의 기저, 전체 공간의 기저는 겹쳐 있으면 보기 어려워서 조금 옮겨두었습니다. 행렬도 거북하니 i만 남겨둡시다. XYZ축은 관례적으로 RGB에 매칭됩니다. 외부의 Z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킵니다. 행렬을 왼쪽에 곱하면 캐릭터 행렬은 Z세타가 될 겁니다. 캐릭터의 기저 벡터들도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외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 행렬은 변환 행렬이고 내부 기저의 입장에서는 기저 변환 행렬이라는 겁니다. 기저 변환은 새로운 기저에 대한 좌표를 원래 기저의 좌표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캐릭터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봅시다. 캐릭터 공간을 시각화하고 -1,1,1에 공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아까의 회전 변환을 캐릭터가 아닌 캐릭터 공간에 적용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1,1을 아래의 Z세타에 곱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깥에서 보면 옮겨간 좌표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공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부 좌표는 -1,1,1입니다. 공이 내부에서 지금 생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내부 공간의 좌표가 외부 공간에 어떤 좌표에 대응되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변환 행렬이 옮겨진 입장에서 보면 기저 변환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재 캐릭터는 Y축 회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의 Z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봅시다.
기준이 내부이니 y를 기저변환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z축 회전을 오른쪽에 곱한 겁니다. 기저변환은 오른쪽에 곱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곱한 결과 yz 행렬은 외부에서 보면 변환 행렬이고 내부 기준으로는 여전히 기저변환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내외부를 오가면서 변환을 해봅시다. 내부의 x축, 내부의 y축 한 번만 더 내부 기준으로 회전시키고 외부로 옮기겠습니다. x축 자 이제부터는 외부 회전을 해봅시다. x축 y축 z축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왜 오른쪽에 곱하면 내부 기준에 회전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기저변환 행렬을 유도해 보면 오른쪽에 곱하는 게 당연해지는데요. 아직은 유도를 해본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멈춰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한 좌표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도형 문제를 풀 때 칠판의 원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거나 옆자리 친구 노트에 원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진 않을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친구는 자기의 정면이 3개의 Z축이라고 믿는 겁니다. 캐릭터 중심의 Z축 회전을 변환으로 이해하려면 외부 좌표를 내부 좌표로 바꿔야 합니다. Y가 내부 좌표를 외부로 바꿨다면 Y의 인버스는 외부 좌표를 내부 좌표로 바꿔주겠죠. 그런 다음 Z축 회전을 변환으로 이해해서 왼쪽에 곱합니다. 오른쪽이 아닙니다. 변환이니까. 그런 다음 이렇게 얻은 좌표를 다시 외부 좌표로 되돌려줘야겠죠? 저것이 하나의 변환이 되는데 내부 Z축 둘레의 회전을 외부 좌표로 표현한 변환입니다. 변환이니까 기존 변환의 왼쪽에 곱해야겠죠? 저 곱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는 YZ가 되죠. 이 방법은 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회전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길어져서 기저변환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과 평행이동을 선형변환으로 바꾸는 것 등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저변환이 결부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앞의 상황을 설명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일정 각도 회전한 다음에 제가 방에서 세타만큼 회전하는 것과 먼저 제가 방에서 세타만큼 회전한 다음에 지구가 일정량 회전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까요? 아마 같을 겁니다. 선형대수를 배우기 전까지 내부 기준 회전이 행렬을 오른쪽에 곱해서 구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외부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 변환을 적용해 나가다가 최초로 내부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단 외부 기준으로 회전하는 동안에는 방에 갇혀서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죠. 마치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외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Y축 둘레로 45도 회전했다고 가정합시다. 저 캐릭터는 Y축 둘레로 45도만큼 회전한 것만 자기 의지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공간에 갇히기 전에 45도 회전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45도를 회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공간에 가두고 왼쪽에서 움직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움직입니다. 결과는 똑같겠죠? 캐릭터가 갇혀있던 공간에 대한 변환을 L1, L2, L3로 줬습니다. 자기 의지로 Y축 둘레로 45도 회전한 것은 어떤 시점에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캐릭터 공간과 전체 공간이 축이 일치하기 때문에 최초의 계산을 한 것뿐인 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